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 드디어 반등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웃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엔 딱 하나의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 반등 다음 주에도 이어질까? 그동안 물려서 마음고생하신 분들께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반가운 한 주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게 뭔지, 주말 동안 이것만 정리해두면 다음 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그냥 평범한 한 주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달간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초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반등이 진짜 추세가 될지 아니면 반짝하고 끝날지가 다음 주에 판가름 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은 다음 주를 준비하는 지도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뉴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자, 먼저 이번 주 반등부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코스피도 7천선을 되쳐갔어요.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하나,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주가 일제히 살아났습니다. 둘, SK하이닉스, 미국 ADR이 하룻밤에 27% 넘게 폭등하면서 우리 본주도 따라오르는 키맞추기 기대가 생겼어요. 셋, 미국 물가지표가 안도감을 줬고요. 넷, 애초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ADR이 왜 27%나 급등했을까요?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를 보고 이거 너무 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미국 투자자들이 직접 인정하고 사들인 겁니다. 여기에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시장의 피크아웃 공포와 정반대되는 진단을 세계적인 은행이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렇게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반도체 수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AI 자본 지출 우려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이번 급등은 과매도 때문이다. 즉 이번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뿐 아직 추세 전환이 확인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추세 상승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다음 주부터 나올 이벤트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꼭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체크사항,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입니다. 이게 다음 주 최대 이벤트예요. 이미 잠정 실적은 나왔는데 왜 또 중요하냐고요? 잠정 실적은 지나간 숫자지만 컨퍼런스 콜에서는 경영진이 직접 하반기 전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난 성적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그림을 듣는 자리인 셈입니다. 주가는 늘 과거 숫자보다 미래 그림에 반응하거든요. 여기서 딱 3가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 성과급 충당금을 뺀 진짜 본업의 이익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둘, HBM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셋,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던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 시점을 어떻게 말하는지.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질문하고 경영진이 답하는 자리라 보도자료엔 없는 진짜 속내가 나옵니다. 경영진이 하반기에도 이 흐름 이어간다고 자신감을 보이면 주가는 위로, 신중한 톤이 나오면 경계 신호입니다. 이 하나가 앞으로 몇 달을 정합니다. 두 번째 체크사항,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과 설비 투자 계획입니다. 이달 하순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회사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해요. 그리고 여기서 AI의 돈을 얼마나 쓸지 밝힙니다.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요. 지금 시장의 모든 공포가 사실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빅테크가 AI 투자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 하나가 이 폭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계속 투자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의심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근거 있는 것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인텔이 구글에 AI 칩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급등했고 브로드컴은 애플과 대형 계약을 확대했어요. 빅테크가 AI 투자를 줄이고 있나요? 오히려 칩을 못 구해서 공급처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7월 하순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통해 AI 투자 우려가 완화된다면 증시는 또 한 번의 상승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AI 투자는 쉽게 꺾이기보다 계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세 번째 체크사항, 반도체 나침반들의 실적입니다. 대만 TSMC와 네덜란드 ASML인데요. TSMC는 AI 칩 수요를, ASML은 공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이들이 설비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 그건 고객들이 칩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TSMC 회장은 최근 AI 관련 수요가 극도로 견조하다고 말했고, 자사 AI 가속기 매출이 2029년까지 매년 50%에서 60%씩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TSMC의 설비 투자 확대를 두고 앞으로 2에서 3년치 AI 칩 수요를 미리 반영한 결정이라고 분석했고요. 여기에 한 증권사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 메모리 호황이 꺾일 때는 분명한 징후가 먼저 나타났는데 지금은 빅테크 투자 하향도, HBM 장기 계약 축소도, 서버 디램 가격 둔화도 하나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체크사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개선입니다. 이번 폭락의 숨은 주범이었죠. 삼성전자 등락을 2배로 뻥튀기 하는 상품인데 하루 거래 대금이 코스피 전체의 40%를 차지할 만큼 과열됐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기본 예탁금 상향, 투자 비중 제한 같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게 왜 호재냐면 제도가 정비되면 이 비정상적인 변동성 증폭 장치가 약해지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한 증권사도 이 제도 개선을 반도체 대형주의 반등 모멘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회사 실력과 무관하게 출렁했던 이유가 바로 이 왜곡이었으니까요. 다섯 번째 체크사항, 국내 변수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라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다만 추가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 장중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그래서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입니다. 증권가 숫자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36명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48만 7천원대예요. 최고치를 제시한 곳은 무려 85만원, 가장 보수적인 곳도 21만원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52주 주가 범위를 보면 최저 6만원대에서 최고 37만원대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한 해 사이에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 목표가를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상승 여력이 71%가 넘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70% 이상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 집단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 주가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는 목표가를 60만원으로 상향했어요. 보통 주가가 빠지면 목표가도 따라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 AI 투자가 계속 커진다는 전망, 그리고 하반기부터 HBM사 매출이 본격 반영된다는 전망, 이 세 가지가 목표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벌 돈이 늘어나니 그에 맞춰 적정 주가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와 목표가 사이가 벌어지는 건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시장이 공포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물론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증권사는 목표가를 39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이익 규모는 크지만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는 이유였어요. 글로벌 투자은행 한 곳은 메모리 비중을 줄이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가들도 크게 갈리는 구간입니다. 목표가가 85만원부터 21만원까지 벌어져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논쟁의 승자를 맞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할 기준을 갖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전문가 시각이 극단적으로 갈릴 때가 시장이 방향을 정하기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보다 훨씬 중요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기준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는가? 이게 모든 낙관론의 출발점입니다. 가격이 꺾이면 실적 전망도 꺾입니다. 둘, 빅테크의 AI 투자가 유지되는가? 이달 하순 설비 투자 계획에서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 메모리 수요 의심이 사라집니다. 셋, HBM사가 실제 매출로 잡히는가? 기술력이 진짜 돈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급지표 2개를 더 보시면 완벽합니다. 하나는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를 다시 사는가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고 전기전자 업종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리밸런싱이 마무리 국면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빌려간 주식이 55조 원어치나 쌓여 있는데요. 이게 줄어든다는 건 빌린 걸 갚는다는 뜻이고 갚으려면 주식을 사야 합니다. 즉, 오히려 상승 압력이 되는 거죠. 공매도는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야 하는 거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예상과 달리 오르기 시작하면 빌린 쪽이 서둘러 사서 갚느라 주가가 더 크게 튀어오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세 시나리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하반기에 자신감을 보이고 빅테크가 AI 투자를 유지한다고 밝히면, 그럼 지금의 기술적 반등이 진짜 추세로 바뀌면서 눌려있던 목표가를 향해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약세 시나리오. 컨퍼런스 콜에서 신중한 톤이 나오거나 빅테크가 투자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 그럼 피크아웃 공포가 다시 살아나면서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립 시나리오. 확인이 늦어지면서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이번 주 올랐다고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반등 첫 구간은 늘 강하게 튀지만 추세가 되려면 다음 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이벤트들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하루하루 등락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고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는 그 확인의 주간이 될 겁니다. 셋째, 레버리지와 빚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지금도 시장은 하루에 몇 %씩 출렁이는 구간입니다. 넷째, 내 비중이 잠 못 이룰 만큼 과하진 않은지 보시고 변동성이 큰 만큼 한 번에 결정하기보다 나눠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반등은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합니다. 진짜 상승은 다음 주부터 나올 확인에 달려 있어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빅테크의 AI 투자 계획, 반도체 나침반들의 실적, 그리고 레버리지 제도 개선까지. 그리고 애널리스트 36명의 평균 목표가는 48만원대, 상승 여력은 70%가 넘습니다. 주가는 빠지는데 목표가는 오르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물론 반대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맹신도 공포도 금물이에요. 메모리 가격, AI 투자, HBM사 매출, 이 3가지만 보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세요.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다음 주는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